경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업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자본과 기술과 사람이 있는데 자본과 기술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잘해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게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죠. 자,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내 조직원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자, 직원들은 누구예요? 직원들은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요. 돈 벌어줄 수 있는 내 시간을 아껴주는. 내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 네. 결과를 만드는 사람, 일을 하는 주체, 그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자, 이런 정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 직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 아닌가? 나에게 직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를 성장시켜주는 원동력? 그렇죠. 그러면 직원이 없다면 나는 뭐예요? 사장인 나는? 아무 쓸데가 없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사람은 누구야? 직원이죠. 자, 근데 우리 경영자들이 직원을 그만큼 신경을 쓰나요? 안 쓰죠. 왜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너는 월급 받아먹으면 돼. 그렇지. 그게 무슨 사고죠, 그게? 주어진 만큼만 일하고 자기 사고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 직원을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죠. 자, 직원이 없다면 사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직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자, 그들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나의 미래도 없고 우리 회사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 자, 직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한번 일단은 노트에 잠깐 한번 적어볼까요? 직원들이 원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1, 2, 3, 4, 5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봐요. 직원의 입장인 사람도 있으니까 적어보는 거예요.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적은 거를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정당한 대우라고 적었는데 이제 일한 만큼 받는 거죠.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성과를 많이 냈어도 그냥 에이, 너는 250만 원짜리 직원이니까 250만 원만 받아 이런 경우가 오케이. 많고. 그럼 못하면 못 줘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구나 또. 그만큼의 그 이상은 없는 거지. 정해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욕 먹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그렇지. 잘린 사람. 근근히 하게 또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쨌든 직원이 원하는 거를 적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장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당한 대우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일한 만큼 달라라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럼 못하면 못 줘도 된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 저 얘기는. 예, 예.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싫어할 거라마? 오케이. 뭐 적당히 타협을 보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당한 대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장하고 직원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못하면 그러면 안 주는 거로, 조금 주는 거로. 네, 뭐 근데 이것까지 합의가 된다면 의미가 있지 네, 않을까? 네, 네. 근데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해? 네. 근데 왜 그런 문화가 잘 안 만들어져 있지?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노사가 잘 합의를 하고 규율을 잘 만들고 그래서 정말 서로가 이득이 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예의, 최소한의 예의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 예. 사장이 직원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라. 네.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뭐 최소한 눈은 보고 얘기한다든가.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된다는가? 막 벽을 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네. 그러니까 직원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그쵸. 느낀다. 네, 네. 이런 경우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오케이. 또 그쵸. 근데 대부분 다 무시하는 걸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무시하는 행동을 거. 함에 있어서 오케이. 이 정도는 자, 왜 안 이제 하지? 이런. 저를 잘 보세요. 이런 표정을 한번 치면 이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지. 그 직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그 직원은 동기부여가 될 리가 없지요. 그죠? 그 직원은 이제 재수없다? 내가 직장을 잘못 골랐구나? 그래. 내가 뭐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적당히 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CEO들이 눈빛 한 번을 잘못 주는 거, 우리 직원들을 정말 제대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에 있던 얘기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 당신은 수시로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죠. 당신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직원들을 하찮은 인간이라고 느끼게 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게 하고 직원들을 개무시하고 한 사람, 두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느낌을 여러 번 노출한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극을 받은 직원은 그 사람만 일을 잘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직 전체에 퍼지게 된다. 그러니 당신의 태도를 바꿔줘라.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이런 편지를 써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도 없어. 그러니 기업이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일할 맛이 안 나는데 직원들이? 왜? 무시당했어. 그럼 사장님들이 바뀌어야죠. 이런 태도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 직원들을. 왜? 나의 모든 것이거든. 그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 그들을 섬기는 자세,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세, 이게 필요한 거겠지. 그쵸? 최소한의 대우를 해줘야 돼요. 진짜 섬겨야 돼요. 섬겨야죠. 섬겨야지. 근데 이거 언제 깨달아, 이거를? 이걸 아는 거하고, 알긴 알아,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아는 거하고, 이걸 깨달아서 실천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 아닐까? 오케이. 좋아요. 자, 또.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고 적었습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네. 그렇지. 너무 혹사하는 건 좋지가 않지? 예정에 없던 야근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예정에 없던 야근 같은 게 있으면은 조금 곤란해지더라고요. 약속이 그래도 퇴근 후에 약속을 잡아놨는데 오케이. 예정에 없던 일에 이렇게 생기면은 그렇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주어진 시간만큼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개인 스케줄이 있는 건데. 오케이,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아직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해당 사항이 좀 없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말단 직원이 해놓은 성과를 위에 있는 뭐 과장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름 딱 바꿔서 가로채 간다. 자기 공로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된다. 아이디어를 부하 직원이 내고 윗사람이 이제 아랫사람이 냈는데 그리고 일도 아랫사람이 했는데 공로를 자기 공로인 양 행동하는 관리자들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네네. 많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의욕이 떨어지는 요소이겠죠? 또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대동소이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CEO라면 분위기 조성을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뭐 활기찬 분위기, 그렇지. 활기찬 분위기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을까? 서로가 잘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좀 이렇게 나오면 즐거웠고 재밌고 일할 맛이 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그게 이제 문화인 거예요. 그죠? 오케이. 두 번째는 어느 이 토론장에서 독선보다는 전체적으로 존중하면서 들어주면 경청해주는 게 바람이 있고. 뭐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그 얘기를 잘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결론은 이미 난 상태에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미 직원들이 하는 얘기도 꼼꼼히 생각하면서 검토해서 결과를 그렇죠. 이렇게 토론을 직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한다면 직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건지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방식. 그냥 리더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도 좋고 자, 회사도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 자, 또 대표로서 힘들겠지만 투명하니. 그렇지. 투명하게. 자, 투명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뭐 자기는 많이 먹고 우리는 별로 안 주네. 오케이. 그런 느낌도 자, 그럼 있었고. 자, 회사가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 원가가 얼마가 됐고, 비용은 얼마가 나갔고, 자, 그래서 이익이 얼마가 생겼고, 그래서 자, 주주들한테는 얼마를 배당했고, 자, 여러분한테는 급여를 이익금이 남았으니, 여러분의 공로가 크니 여러분에게 많이 인정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자, 근데 투명해요, 안 투명해요, 기업들이? 기업들이 투명해, 안 투명해? 이걸 공개 못하는 CEO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구려서? 오케이.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추세가 뭐냐? 극단적일 정도로 투명한 기업이 된다. 사장님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자, 직원들이 겁이 나지 않아야 돼. 맞아요? 불통의 원인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에서? 신뢰가 없는 거에서. 투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얘기를 못 하거든? 그러면, 자, 보세요. 회사에 문제가 많아.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거든? 이게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이 태도가 본질적인 문제일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면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일 잘하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길까? 뒤에 가서는 투덜투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추세가 뭐냐? 극단적일 정도로 투명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자, 그래야 신뢰가 깨지지 않아요. 신뢰가 깨졌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신뢰를 찾아야죠.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자, 나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러분을 동기부여 못하는지. 자, 소통이 안 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요? 아주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있는 조직은 뭐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왜? 독선. 그 카리스마에 귀가 눌려가지고 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 조용히 해라. 이러면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 그거 해결책을 찾는 작업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가면 항상 얘기하죠. 자, 문제를 드러내는 회의가 좋은 회의예요. 문제를 덮어두는 회의가 좋은 회의예요. 드러내는. 자, 그런데 자, 드러내나요? 사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사장님에 대한 것이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 조직이 100개 중에 몇 개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참 문제죠. 아주 훌륭한 지적을 참 잘해줬어. 투명한 조직. 어느 정도 투명해라? 극단적일 정도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나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줘라. 그리고 내가 하는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상처나 가슴앓이가 얼마나 큰지도 느끼는 대로 얘기해줘라. 그래야 내 태도를 고칠 수 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질 수 있으니 언제라도 얘기해줘라. 이 정도의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CEO 본 적 있어? 있을까? 오케이. 자, 우리 또 있어요? 적은 것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네. 특별한 임원들만 이게 아닌 그렇지. 좀 말단 직원도 같이 말단 그렇죠. 직원들만 다 별도로만 하든지 아니면 같이 많이 그렇죠. 묻어라도록 그 그러니까 소리 좀 들었으면. 개방적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 간부들만 그 심각한 회의를 해요. 제가 요한 김볼리를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 이제 과장님하고 그 이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해. 그 심각해 보여. 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 인마 넌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야, 자, 복사해와. 뭐 이런 것만 시키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지. 나는 정말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데, 그래서 인정받고 성장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왜 중소기업에 가기 싫겠어요? 이런 식이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거든. 경영에 배우고 싶거든. 근데 그런 욕구를 그런 것으로 사실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난 한 기계의 부속품인 것 같고, 그러니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이러니까 사실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지. 협상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제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안정적인 소득이 네.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네. 경영자는 뭘 해야 되느냐? 경영에 책임을 지고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해서 이익이 잘 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중소기업이 정시에 퇴근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참. 자, 회사가 어렵고 힘드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영업사원들이 열심히 팔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아나면 또 그 기업에서 그 고객이 불만이 나와요. 그러면 거래가 단절돼. 그 단절된 걸 메꿔야 되니까 또 다른 거래처 열심히 영업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회사도 그 고객도 불만이 나와. 그럼 또 다른 거래처 영업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잘 안 돌아가면 고객의 불만이 자꾸 생기고 새로운 제품 개발하고 뭐 하는데 그게 고객을 자꾸 그 불만족이 생기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잘 만들어진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높아.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거래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구입해 주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도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위험하지가 않지. 그게 편안해야 되거든. 두려움 없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경영자가 신경 써줘야 될 일이야. 근데 그거를 직원들하고 함께 토의할 수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정말 회사가 선순환의 사이클을 타고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소개해서 고객이 고객을 소개해서 늘어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 이거는 직원들하고 함께 토의해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그죠? 그렇죠. 오케이. 자, 또. 아까 그거 소득하고 연결됐는데 그 오너하고 직원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하는 거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런 경영 상황을 아까 투명하게 한다는 그거랑 또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직원 하나하나가 뭐 오너가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칭찬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대우 방법을 이제 직원들한테 다 쓴다면 서로 마음이 소통돼서 내가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시간 안에 시간적인 거는 측정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내가 회사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네가 내가 주인 정신을 끌어내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건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부하 직원이 그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직원을 진짜 섬겨주고 직원을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위해주고 나의 이익보다 직원의 이익을 뭐 안전이나 직원의 어떤 이익을 먼저 생각해준다라고 하면 직원들은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을까? 시키지 않아도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게 훌륭한 경영자가 갖춰야 되는 자세인 거죠. 그죠? 네. 오케이, 또. 그 세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거. 하다 보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렇지. 약간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어떤 장소나 따로 제공해주면 오침도 하고 아침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간편하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방장을 모신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아주 맛있게 요리를 잘하는 주방장을 모시고 좋은 재료를 사서 그 직원들을 잘 먹게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진 그런 경영자가 있다면 더 좋겠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거. 그렇죠. 네. 참여도를 높이는 비결은 인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을 잘하든 못하든 회사의 일원으로서 언어가 인정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할 때 그렇지. 저는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고요. 예. 또 뭐냐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그러니까 너는 250만 원짜리니까 250만 원치 일을 하고 그 이상의 일을 했어도 너는 당연히 그만큼의 일을 해야 돼. 그 사람의 일을 한 만큼 그 성과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성과급을. 예. 오케이. 그다음에 나의 성장을 위해서 좀 누구나 다 성장을 바라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도 그 사람을 성장시킬 생각을 안 해요. 교육훈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회사가 거의 없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점하고 또 뭐냐면 복지 향상이라고 썼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아까 오케이. 김주아 씨가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는 또 가족도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같이 가족도 회사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렇지. 회사에서 어떤 이벤트라든가 예. 그런 거를 조금 반영을 해줬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직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을 하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열광하고 일할까? 인정, 칭찬. 그렇지, 인정해줄 오케이. 때 본질적인 얘기들은 우리가 좀 했어요. 제일 본질적인 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람한테 관심 가져주는 태도. 그렇죠? 언제라도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로 언제라도 그 사장하고 편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좋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정당한 대우. 자, 회사가 이익이 날 경우에 이유를 불문하고 이 이익금은 30%를 직원에게 우선 분배한다. 이런 정도가 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걸 투명하게 개방해서 정말 말 그대로 이익이 났을 때 직원들한테 연봉은 4천만 원인데 보너스를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면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인정해준다 네. 라고 하면 직원들은 충성스럽게 일할까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거에 믿음이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직원들은 공부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협력해서 일하지 않겠어요? 저는 좀 제발 중소기업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죠? 네. 오케이. 결국은 직원들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죠. 그럼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섬기는 거. 직원들을 섬기는 거. 다가가서 너는 취미가 뭐냐, 너는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런 얘기를 좀 진심으로 듣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 그러면 달라지지 않을까요?